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현재 오전장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랑 둘 다 약세 하락을 보여준다 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한 0.4% 정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에 이제 1% 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뭐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에 미증시가 다우지수와 S&P가 종가상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전의 고가 대비해서 빠졌던 부분을 새해가 들어오면서 반등했다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미증시의 상승이란 부분도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준다라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보게 되면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다 됩니다. 물론 이제 해외 증시에서도 뭐 아시아 증시 쪽도 나눠지는 모습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대부분이 휴장이었지만 오늘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 현재 0.7%대 정도의 하락을 보이는 반면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증시하고 다 잘 연동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쪽에서 뭐 1% 이상의 상승 보인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선물도 현재는 강보합 정도 나타내 준다가 되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1193원대에서 움직이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1196원대부터 조금씩 내려온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간 것에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환율이란 부분은 지금 국내 증시의 원달러 환율 크게 올라갈 부분이 따로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없습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환율이 올라간다 해서 시장 자체가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거래소는 매수를 하는 반면에 코스닥에 대한 매도를 확대한다 되고요. 그 선물 역시도 외인들이 한 7천 개 정도 매도하면서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4% 정도로 역시 확대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의 약세를 띄운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아침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베이시스가 이렇게 약세 하락을 나타낸다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에서의 매수됐던 물량이 가속화돼서 출회가 된다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차피 금융투자에서의 물량 자체는 이제 소진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예년하고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배당 기조일까지 금융투자가 3조 9,600까지 들어왔었던 물량이었습니다. 이 물량을 어제까지 3조 이상을 축소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3,400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한다,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현재는 베이시스 약화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금융투자의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12월 달 만기 이후에 들어왔던 이 배당 투자 물량이 보통은 1월 달 동안 차근히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매물을 빠르게 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 소화를 하긴 했는데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뭐 그렇게 프로그램하고 연동돼서 나오는 물량은 없다가 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9거래 연속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가 먼저 많이 붙었던 쪽에서 이제 차익이 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일부 IT하고 뭐 철강, 자동차 부품, 정유, 뭐그 2차 전지 셀, 오늘 LG 화학 같은 경우 강세를 나타낸다 되죠. 그다음에 KCC 같은 경우가 증권사 리포트에 힘입어서 이쪽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되고 그다음에 하락을 나타난다 되는 것은 거의 거래소나 코스닥 비슷한 것이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그동안 단기적인 상승을 많이 했던 IT 부품주들이 하락을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세스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내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고 나서부터인데
아직까지 로봇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이 부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기대치가 선반영되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물지수가 뭐 지난주 저점 자리 때가 393포인트였고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고가를 맞는 자리가 399포인트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은 동일한데 396포인트 전후가 중간 마디인데 이 가격을 오전장에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오늘 설명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주로 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은 잘 안 보시다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증권사에서 리포트라든지 내년에 대한 전망을 만드는 시기가 보통 10월 달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시장에서의 변화가 강하게 나오거나 그럴 때는 사실 잘 안 맞는다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딱 마무리했을 때 이제 한 해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죠. 지금 위에 있는 것이 2020년도 지수와 업종별 등락이었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2021년도의 지수와 업종별 등락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또 있기도 하지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2021년 시장 같은 경우는 소형지수가 가장 강세를 띄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이제 배워서 한다 할 때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소형주가 강세 띄었다가 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가장 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키 맞추기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약세를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IT였죠. 그 IT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상당히 시장보다 강했던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작년에 2021년도에 가장 약세를 띄었던 쪽이 어디였냐? 제약입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가장 상승이 높았던 쪽이 제약이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 보니까 2020년도에 가장 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업종이었죠. 반대로 2021년도에 가장 강세를 띄었던 업종이 의료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50조 이상 팔았다 되고요. 연기금에서가 27조를 중심으로 팔면서 기관에서가 64조를 팔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슈와 모멘텀에 따라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반대되는 흐름이 났다가 이게 반복됐던 거죠. 그 상태에서 시장에서 오히려 안 좋다라고 봤던 쪽이 나중에 실적이 돌아가면서 오히려 더 좋은 케이스가 작년에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금융투자에서의 물량은 하나씩 소멸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물량이 소화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국내 증시 자체가 디커플링을 완화하는 국면에 가려면 결국 시장에서 매수의 주체가 누구로 들어와야 되냐? 즉 외국인밖에 현재는 나타나지 못한다 되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연기금은 추가로 매도는 거의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중심은 외국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뭘 해줄 거냐?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고성장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한쪽에 대한 모멘텀을 강제 말실으면서 성장주 기대치 높였던 쪽은 사실은 좀 기대치 낮추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 둘이서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확대될 가능성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월 달에 들어왔었던 대규모의 금융투자 물량을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월 7일 날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LG화학의 LG 전자죠. 이쪽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온다. 이때부터가 국내 증시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거냐. 즉 세스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냐 그 부분인 거고 계속해서 앞전에도 관심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쪽에 실질적으로는 올 한 해 봐야 될 업종군 이렇게 보신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매물 투하 자체를 한다는 거, 금융투자 물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고 이제 오전에 선물지수가 393포인트라는 요 근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던 저점자를 살짝 깨는 그런 흐름을 보는데 이 부분은 내일까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95.5에서 396.3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될 경우는 이번 주 내에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스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선방향 기대치가 높았던 쪽은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소멸된 쪽에 서서히 무게가 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염두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CES 2022의 관련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1월 효과의 소멸 가능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11시 구간에 조선주들의 수주가 연이어 나오면서 한국조선해양 2%, 현대미포조선도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